그리스 신화 하는 날입니다. 목요일이 왔어요. 자, 이번에는 트로이 전쟁 3주차 방송입니다. 저번 주의 내용에 이어서 못 보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저번 주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의 내용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헥토르가 과연 죽는가? 아킬레우스가 죽는지, 헬레네를 찾아서 돌아갈 것인가? 그리스군은요. 그쵸? 트로이 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트로이 목마 작전은 오늘 등장할 것인지, 그죠? 완결이 날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얘기해볼까요? 그리스 신화, 트로이 전쟁. 아킬레우스는 단단히 삐졌어요. 그죠? 그래서 전쟁터를 이탈합니다. 참전하지 않는다 그랬지. 자, 이 틈을 노려서 트로이에서는 헥토르와 파리스라는 아주 걸출한 장수를 내세워서 그리스군의 반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스에는 예언이 있었어요. 아킬레우스 없이는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해라는 예언이 있었어. 근데 아킬레우스가 전쟁터를 이탈해버린 거야. 여자친구 때문에 삐져가지고. 이 틈을 노려서 트로이가 수비만 하다가 이제 역으로 반격을 하게 된 거죠. 그리스는 아킬레우스 없이 싸워야 돼요, 지금. 자, 그리고 동시에 인간들의 전쟁에 신들까지도 휘말리게 됐죠. 자, 이 신들은 전쟁터에 휘말렸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신이 드니까 안 되겠다.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인간들을 말리자. 전쟁을 말리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인간들은 이성을 잃었어요. 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싸운 거야. 신들도 못 말리는 전쟁이 돼버렸어. 트로이 전쟁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켜보던 아폴론이 있습니다. 아폴론이 누구냐면은 지난주에 그리스군에 화살 써갖고 그 흑사병 퍼트린 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군을 이제 수호하던 아테나 여신을 찾아갑니다. 아폴론이. 인간들의 전쟁을 두고 신들끼리 이제 나서가지고 좀 딜을 하는 거죠. 전쟁을 어떻게 해서 좀 안전하게 최대한 피해를 없이 인간들의 전쟁을 끝낼 것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왼쪽이 아테나고요. 오른쪽이 아폴론이에요. 아폴론이 먼저 얘기했어요. 아테나에게 1대1 승부를 하자. 이게 병력으로 싸우면은 인간들이 너무 많이 죽는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면 인간들의 피해가 크니까, 그리고 신들에게도 이어진다. 이런 인간들의 피해는. 왜냐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지네들을 제사를 지내서 재물을 바칠 인간들이 줄어드니까 결국 장애들의 손해란 말이죠. 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기토로 1대1 맞짱으로 끝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아폴론이 아테나한테 전했어요. 서로 양측의 이제 수호신이었어. 아테나도 응했죠. 아, 좋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헬레노스라는 애가 헥토르에게 전해줍니다. 신들끼리 이렇게 결정이 났다. 헬레노스는 헥토르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아폴론에게 예언 능력을 받은 애가 되겠습니다. 자, 헬레노스는 헥토르한테 전해줘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형! 아직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고. 우리 신님들이 일기토를 해서 형 맞짱 뜨래요. 형 1대1로 나 해야 됨. 나가셈. 이렇게 된 거죠. 헥토르는 그 순간 전쟁을 딱 멈추고요. 그리스군에서 가장 강한 장수 나와라. 나랑 싸우자. 하면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스군에서는요, 누가 나오는 줄 알아요? 헬레나를 빼앗긴 헬레네의 남편이 되는 메넬라우스가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형인 그리스군의 사령관인 아가멤논이 말립니다. 야, 너는 헥토르한테 안 돼. 가지마. 괜히 두드려 맞지 말고 있어. 참아. 그리고 다른 장수들을 모아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누가 헥토르랑 싸울 것인가. 사실 헥토르가 좀 트로이군이 그리스에 비해 병력상으로 좀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헥토르는 너무 센 애거든요. 너무 센 애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나가기가 좀 그랬어.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제비 뽑기를 하면서 누가 뽑혔냐면요, 아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어요. 아이아스가 뽑혔는데, 아이아스가 누구냐면요, 아테네라는 도시 바로 왼쪽에요, 아이기나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왕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라는 이제 베프라고 합니다. 되게 친하대요. 아이아스는 당시에 그리스군 중에서는 이제 아킬레우스 다음으로는 강한 인간이긴 했어요. 트로이 전쟁이 주로 이제 영웅들이 나서서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아이아스는 거의 유일하게 신들의 도움을 받고 싸우지 않은 인간이에요. 그리스군에서는 제비뽑기를 아주 잘한 거예요. 헥토르랑 유일하게 그나마 싸워볼 만한 영웅이 뽑힌 거죠. 굉장히 다행이었어요. 그리스군 입장에서는. 요게 그 장면입니다. 양쪽 병사들은요, 싸움을 멈추고 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양쪽 군대에서 한 명씩 나왔어. 그게 헥토르랑 아이아스야. 자, 사나이들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이 일기토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신들이 이미 정해졌잖아. 아테나랑 아폴론이랑 이미 약속을 했잖아. 이 전쟁으로 이 일기토를 끝내자.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이기면요, 걔는 1등 공신이야. 이번 전쟁에. 이게 얼마나
전쟁을 혼자 끝낸 영웅이 되잖아. 얼마나 큰 명예가 있겠어요. 둘이 그 명예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조건 자기가 이겨야 돼. 필사적으로 무조건 이겨야 돼. 얼마나 이게 간절했겠어요. 자, 이렇게 둘이 싸우는데 진짜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낮부터 시작해서 밤이 될 때까지 싸운대요. 몇 시간을 싸웠대. 근데 승부를 못 낸 거야. 승부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필사적이었지 서로. 자, 어두우니까 이제는 싸움을 못할 정도가 된 겁니다. 어두워서 못 싸웠어요. 이때 웃긴 게 서로 너무 강력하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감동을 받았대요. 감동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그날 밤 이제 전투를 끝내면서 둘이 싸움을 끝내면서 무슨 이런 거 알죠? 축구 A매치 끝내면은 이제 서로 유니폼 교환하는 거 알죠? 이런 것처럼 서로한테 감명을 받는 거야. 와, 너무 잘 싸우신다고 당신. 적이지만 인정한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무기를 교환하면서 그날 싸움을 끝냈답니다. 이 남자들이 이런 건 참 웃긴 것 같아요. 그죠? 자, 각자 진영을 돌아가서 자고 내일 또 싸워야 돼. 트로이에서는요, 이날 밤새 회의가 열렸답니다. 잠을 자지 않고요. 그동안 잘 버티면서 싸우기는 싸웠지만 헥토르를 중심으로 어쨌든 군대 규모 자체, 덩어리 자체에서 딸리다 보니까 사실 좀 트로이에는 불안하거든. 언제 질지 모르고 사실 불안해. 그래서 트로이에는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이 중에 이제 트로이의 장로 중 가장 어르신이 있어요. 안테노르라는 사람이 말을 꺼냅니다. 우리가 애초에 그리스와 협정을 맺으려고 파리스를 보낸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파리스가 갑자기 그 나라의 여자를 뺏어와서 왕의 여자를 뺏어와가지고 이게 싸움이 된 거 아니냐. 우리는 싸울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건데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니야. 우리 싸움을 멈춰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헬레네를 돌려주자라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트로이의 안테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현자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견을 막 얘기했어요. 안테노르가. 그러니까 파리스 입장에서는 어때? 내 부인을 뺏어왔지만 내 부인을 내줘야 돼. 그게 싫잖아. 그래서 파리스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얘가 파리스예요. 아니라고 뭘 돌려주냐고. 아니라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거에 반대합니다. 왜 반대했냐면요, 파리스 입장에서는요, 헬레네를 돌려주면서 전쟁이 끝나버리잖아. 그러면요, 파리스는 전쟁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을 만든 사람이 돼. 전쟁이 끝나면 이제 뭐 그런 거 해야 되잖아. 누구 잘했고 누구 못했고 책임 물어야 되고. 그죠? 파리스가 이 트로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전쟁이 이대로 끝나면요. 얘 입장에서는 트로이가 무조건 이기는 걸로 끝나야 돼. 이 전쟁이. 그래야지 지가 안전하거든요. 이게 불안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무조건 이 의견을 반대합니다. 무조건 싸워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오고 가면서 이제 다 들었어요. 트로이 왕이 의견을 다 듣고 이제 결정을 딱 내립니다. 전쟁을 계속하기로. 왕 입장에서도 이기고 싶었나봐. 파리스가 왕자니까 이제 아들 편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전쟁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그날 트로이의 의견이 그리스군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스도 아주 좋아했다 그래요. 특히 디오메데스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저번 주에 아테나의 도움으로 이제 아프로디테랑 아레스, 아폴론 신들을 이긴 영웅이에요. 3명을 연달아서. 미친 인간이지. 자기가 좀 싸워보니까 디오메데스가 이길 것 같거든. 별거 아니었거든. 너무 잘 싸웠어 자기가.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후를 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잘 싸우고 있다가 군대를 이대로 빼고 전쟁이 끝나면은 얻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얻어가는 게 없었어.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미 전쟁의 승리가 좀 가까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번 주에 이미 얘기했었죠.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주변 국가를 다 함락했어. 다 조졌어. 그리고 트로이는 고립됐거든. 트로이만 남았거든. 지금 여친을 뺏겨서 삐져 있지만 메넬라우스가 어쨌든 자기가 너무 잘 싸우고 있고 트로이 성에다가 막타만 날리면 되는 건데 여기서 종전을 딱 하고 군대를 빼면 피해가 있는 거지. 너무 뭐 막대한 군자금, 식량, 병사들도 좀 죽었고 이게 피해가 고스란히 남는다는 거죠. 그리스는 어떻게든 트로이를 점령하고 전리품을 가져가야 이득인 겁니다. 이제는. 메넬라우스는 부인을 되찾고 싶었겠죠. 자기는 자기 부인을 뺏겨서 생긴 전쟁이니까. 근데 다른 영웅들은 이미 디오메데스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의 부인 이제 먼들이 돼버렸고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였어. 애초에 우리가 목표로 헬레네를 구출하기 위해 모였던 거랑 전혀 달라졌어. 이제는 돈 벌어야 돼.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싸우자라는 쪽으로 이제 기울고 있었죠. 근데 이때 그리스 진영의 막사 바깥에서 뭔가 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자, 회의 중에 부시럭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디오메데스와 오디세우스가
천막 그 막사 밖으로 뛰쳐나가서 확인해보니까 트로이의 병사가 잠입해 있는 거예요. 정보를 캐오려고 트로이에서 보낸 거야. 회의 내용을 염탐해서 트로이에 이제 정보를 전달해야 돼서. 근데 붙잡혀버린 거야. 근데 붙잡혀버리게 된 거야. 자, 정보를 캐오려고 했던 병사는 이제 붙잡히니까 죽을까봐 트로이의 정보를 오히려 넘겨줍니다. 트로이는 큰일 났어. 정보가 역으로 유출돼버렸어. 자, 현재 트로이군의 정보는요, 주력군들은 뒤로 빠져있고 일부 병력만 성 앞에 진을 치고 있다 라는 정보가 그리스에게 확인되었어요. 자, 어때? 그리스군 입장에서는 진짜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디오메스 오디세우스는요, 이 정보를 역이용해서 그날 밤 바로 이 정보를 듣자마자 바로 군대를 끌고 쳐들어가요. 트로이 성 앞에 진을 치고 있던 트로이군의 일부를 박살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또 한 번 그리스가 이긴 거죠. 자, 그래도 사실 겉으로 보면요, 어때요? 지금 그리스가 연달아서 몇 번 이기고 있던 것 같아. 저번 주부터 이어서 생각해보면, 그죠? 근데 그리고 트로이는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가 승리할 것 같아, 지금 양쪽의 입장이. 근데 헥토르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트로이의 헥토르만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트로이가 자, 당시에 버티던 이유가 이제 헥토르 때문인데, 헥토르의 전투 방식이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요, 우리가 전투는 지고 있지만 결국에 전쟁에서는 이긴다는 작전이었어요. 아씨, 뭔가 의미심장하지. 헥토르 입장에서 이랬던 거야. 우리가 지금 싸우면서 지고 병사를 계속해서 손해를 좀 보는 것 같지만 상대방은 원정군이고 어차피 싸우는 도중에 그리스군도 몇몇은 죽는다. 여기에 걔네들은 몇 년째 야전 생활, 바깥 생활을 하고 있잖아. 지금 집도 나와서 싸움을 건 거니까. 그래서 이미 지쳐있다. 우리가 지금 몇 번 졌지만 성에서 끼고 싸우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트로이는 계속 얻어맞고 있었지만 그리스군이 점점 지치게 되잖아. 바깥 생활을 오래 하니까. 그래서 점차 반격의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트로이에. 결국 이 헥토르의 작전에 그리스가 말려들었어요. 다음날 헥토르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바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헥토르는 이날 그리스의 장수 8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헥토르 손에 죽은 인간들이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군은 도망갔습니다. 헥토르의 작전이 적중했던 거죠. 자, 이 장면을 전쟁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아킬레우스가 자기 배 위에서 이 전쟁 장면을 다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얘 아직 집에 안 갔어. 간다 그래놓고 집에 안 갔어. 집에 안 갔어. 여친을 뺏긴 아킬레우스는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자기네 나라 그리스가 탈탈 털리는 걸 보니까 마음이 영 좀 좋지 않았던 거죠.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인 파트로클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잘생겼지? 이게 영화 장면인데요. 좀 비슷하게 생겼어, 둘이. 자, 파트로클로스라고 합니다. 자기 갑옷을 입혀서 전쟁터에 내보내요. 지가 나가기는 나는 이미 안 나간다고 말했어. 근데 다시 나갈게요 하면 가오가 상하니까, 가오 떨어지니까 친구를 대신 내보내는데 자기 갑옷을 줬어요. 내 갑옷을 입고 네가 대신 나가 싸워라. 그러면은 트로이 애들이 아킬레우스가 돌아온 줄 안다. 그리고 도망갈 거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 아킬레우스 생각에는. 자, 하지만 병사수에서부터 압도하던 그리스군이 슬슬 지치게 되면서 어때요? 전세가 트로이에게 이제 역전돼 버려서 이제 트로이가 전쟁을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헥토르는요, 군대를 5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포위 공격하려는 작전을 이미 세웠어요. 아예 쫓아내버리려고 한 거죠. 군대를 준비시켰습니다. 이게 병사진 보면은 군대들이 이제 딱 대치하고 이제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하늘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간다? 독수리 한 마리가 소리 지르면서, 병사들이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딱 봤지. 독수리가 뱀 한 마리를 물고 있었대요. 이게 발톱으로 잡고 사냥한 거지. 날아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이 뱀이 몸을 이렇게 뒤틀어가지고 독수리를 물었어. 독수리가 이제 독에 물렸으니까 뱀을 딱 떨어뜨리고 이제 도망갔답니다. 이 장면이 트로이의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다 본 거야, 전군이.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하잖아. 전투를 앞두고 뭔가의 메시지를 본 것 같은 거잖아요. 지금 병사들이 생각했어. 이게 무슨 메시지다, 암시를 주는 거다. 이거 지금 불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트로이 장수들이 헥토르한테, 야, 지금 저 독수리가 우리 군대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싸움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헥토르는 자기가 앞장서서 지휘하겠다. 괜찮다. 나를 믿고 따르라. 군대를 이끌고 결국 나갑니다. 왜냐면요, 헥토르는 다 계산이 돼 있어요. 헥토르 되게 똑똑한 애예요. 자, 왜냐하면 전쟁이
그리스 입장에선 전쟁이 10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들도 이제 좀 천막 치고 뭐 불도 뭐 모닥불도 피웠을 거고 9년이나 넘어갔으니까 뭐 자기 진영도 좀 이렇게 뭐 울타리도 만들고 막 그랬겠지. 그쵸? 이거를 10년 동안 조금씩 하다 보니까 벽돌을 조금씩 10년을 쌓다 보니까는 그리스 진영이 거의 섬처럼 가까워지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 돼버렸어. 그리스 진영이 성이 된 거야. 성이 얘네 진영이. 예, 땅바닥에서 생활하고 있던 애들 조금씩 벽돌 쌓다 보니까. 근데 헥토르가 누구야? 성에서 수비하는 걸 가장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동안 버텨왔던 거거든. 성을 공격하는 방법도 아주 잘 알고 있던 거죠. 헥토르가 이걸 알고 있었어. 그리스가 성을 쌓고 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불길한 징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을 한 거죠.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거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나밖에 없다는 거지. 다 계산돼 있던 플레이인 겁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가 오히려 수비하는 처지가 됐어요. 그죠? 하지만 이 공성전의 달인, 그죠? 헥토르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야. 트로이 군이 그리스의 수비벽을 뚫고 침입하자 그리스군이 당황하기 시작했어. 그무룩, 그리둥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뭐야? 왜 이렇게 잘 쳐들어와? 이렇게 된 거죠. 이때 헥토르가 던진 창에 암피마코스라고 하는 애가 죽었어요. 얘가 죽었는데 암피마코스가 누구냐면요. 포세이돈의 손자입니다. 포세이돈 손자야. 화가 났지 포세이돈이 갑자기 이걸 또 지켜보고 이게 이렇게 꿀 빨면서 팝콘 보면서 팝콘 먹으면서 이제 인간들 싸우는 거 보다가 손자가 죽은 거야. 어씨 뭐야? 이거 들고 일어난 거야 손자가. 손자 때문에 포세이돈이 들고 일어났어서 포세이돈이 그리스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이 또 사람들 싸움에 끼는 거는 좀 쪽팔리잖아. 그래가지고 예언자 그리스 중에 아주 유명한 예언자인 칼카스라는 그 예언자로 변신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의 군대를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에 칼카스라고 하는 예언가가 하는 예언은요, 그리스군에서 아주 절대적인 예언이었어요. 이 트로이 전쟁이 10년간 있었던 그 대부분의 내용을 칼카스는 이미 다 예언을 했었어. 출정하기 전에. 자, 그래서 칼카스로 변신한 거야. 그래서 칼카스인 것처럼 예언을 막 합니다. 그냥 주절주절 막 떠든 거야, 아무 얘기나. 우리가 승리한다, 그리스군이 승리한다는 거짓 예언을 하게 된 거죠. 병사들은 칼카스의 예언이니까 믿고 우리가 이긴데 우리 지금 지고 있는 거 아니야, 역전할 수 있어 하고 다시 싸우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지. 자, 헥토르가 선제 공격을 한 이유는요, 그리스의 배를 불태우기 위해서예요. 지금 쳐들어온 이유가. 자, 그리스는 이미 지치고 힘이 좀 빠져서 후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 우리가 여차하면 배 타고 도망가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때 배가 없어지면요, 전쟁터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지. 얘는 진짜 배수의 진인 거야. 바다를 뒤에 끼고 이제 완전 섬멸당할 수도 있어. 여차하면 배 타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도 없어. 전쟁에서 혹시나 그리스가 이겨도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걸 노리고 헥토르가 쳐들어온 거였어요. 아가멤논은 어때? 그리스의 사령관 아가멤논. 이제 트로이군을 상대하는 게 점차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전투에서 이겼지만 소모가 좀 심했어. 버거워졌어. 더군다나 이제는 배까지 지키면서 싸워야 돼. 우리가 타고 온 배까지. 차라리 배를 타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반대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누구냐면요,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이 그리스 연합군이 결성될 때 그 군대 참전을 전투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아기도 낳았고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게 좋아가지고 나 전쟁터 나가기 싫다. 근데 억지로 끌려왔거든. 근데 오히려 자기가 더 반대합니다. 전쟁 좀 해야 된다. 후퇴하던 병사들이 지금 어차피 후퇴해봐야 애기들 사기가 다 떨어져 있고 추격당한다. 그렇기 쉽다. 그래서 이거 싸워야 된다. 싸워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러니까 아가멤논은 답답한 거지. 야, 지금 아니 우리 망했다고 오디세우스야. 우리 봐 지금 꼬라지. 이거 망했어. 어떻게 싸워? 집에 가자고 하니까 오디세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자. 우리 좀 이렇게 좀 대장들이 앞서서 싸워야 병사들이 전이가 살아나고 좀 따르지 않겠니?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막아낼 수 있다. 하니까 아가멤논이 그래. 네 생각이 맞아. 직접 군대를 끌고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세이돈이 이제 합세해요. 포세이돈이 합세했어. 그래서 트로이군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자, 그리스에게 다시 역전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자, 불리하던 그리스는 포세이돈의 참전으로 인해서 역전의 기회를 이제 갖게 되었어요. 굉장히 지금 밀고 난리가 났죠. 자, 이때 포세이돈을요, 직접 인간들의 싸움에 앞장서게 만든 사람이 신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헤라입니다. 헤라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이게. 헤라가 뒤에서 상황을 이렇게 조종한 거야. 포세이돈이 그리스군을 도울 수밖에 없게. 헤라는 이미 그리스 편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마지막 편이 뭐였어요? 마지막 이야기가
제우스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가운데 막 벼락을 쳤었죠. 근데 헥토르가 이걸 이용했어. 제우스가 우리를 도와주면서 그리스를 쫓아내고 있다라는 거짓 소문을 냈어요. 헤라가 이거에 속았어. 오해를 했어. 그래서 제우스가 내 남편이 트로이군을 돕고 있구나. 안 되겠다. 그럼 나는 그리스 편에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 편에 포세이돈을 끌어들여서 상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헤라의 계책이었던 거지. 포세이돈은 헤라의 손에 놀아나면서 그리스군을 돕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헤라는 포세이돈을 마음대로 써먹기 위해서요. 근데 포세이돈은 제우스를 좀 무서워합니다. 포세이돈이 형이긴 하지만 제우스는 그래도 신들의 왕이야. 무서워. 그래서 포세이돈을 마음대로 싸우기 위해서 헤라가 다음 작전을 또 계산했어요. 헤라는 아들 중에 헤파이스토스가 있습니다. 대장장이 신이죠. 자, 헤라는요,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자기 아들이 만들어준 비밀의 방이라는 곳이 들어갔어요. 거기로. 그리고 트로이 편에 서 있던 아프로디테를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스를 편을 들던 신, 트로이를 편을 들던 신이 여자끼리 만난 거야. 얼마나 살 떨리고 그저 공기가 날카로웠겠어요. 자, 그래서 헤라가 의외의 얘기를 꺼냅니다. 헤라가요, 아프로디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허리띠 하나 갖고 있는 거 있지? 그거 나 좀 빌려줘. 이게 무슨 허리띠냐면요, 아프로디테가 헤파이스토스랑 결혼했거든. 헤파이스토스가 그때 아프로디테한테 결혼 선물로 허리띠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무슨 허리띠냐면요, 이게 헤파이스토스가 마법의 힘을 불어넣은 허리띠인데 누구든지 어떠한 남자든지 쉽게 꼬셔지는 엣지 있는 고품격 하이웨스트 통가죽 허리띠라는 건데, 헤라가 이걸 빌려달라는 말을 했어요. 왜 빌리려고 그랬냐면은 우리 고모랑 고모부가 사이가 안 좋다 지금. 고모랑 고모부 누구냐면요, 포세이돈보다 먼저 바다의 신이었던 신들이에요. 자, 고모랑 고모부 만날 건데 지금 둘이가 사이가 안 좋아서 각방을 쓰고 있다. 내가 이 부부를 화해시켜서 합방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 네 허리띠 좀 빌리자. 우리 고모가 네 허리띠로 고모부를 꼬셔서 합방을 시켜야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이 얘기에 자기가 이제 갖고 있던 벨트를 줍니다. 무슨 벨트냐고? 누구든지 쉽게 꼬셔지는 엣지 있는 고품격 하이웨스트 통가죽 허리띠, 이걸 빌려줘요. 받아냈어 헤라가. 근데 이거는 헤라의 계책이었어요. 헤라는 아프로디테의 허리띠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라가 대체 뭘 하는 거게? 이게 기가 막히는 게, 그리스 신화가 진짜 신들의 완전 정치판 보는 것 같아요. 헤라는 이 벨트를 받자마자 잠의 신이라고 하는 힘노스를 찾아갑니다. 힘노스를 바로 찾아갔어요. 자, 그리고 힘노스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내가 제우스를 침실로 꼬셔낼 거다. 허리띠를 이용해서. 무슨 허리띠야? 자, 누구든지 쉽게 꼬실 수 있는 엣지 있는 고품격 하이웨스트 통가죽 허리띠인 거죠. 남편을 꼬시겠다. 침소로 들게 하겠다. 그때 제우스를 잠들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힘노스는 제우스가 무서워요. 이거 신들의 왕인데 이런 거 들키면 진짜 죽어.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한다고 거절했어. 헤라는 이때, 야, 그럼 너한테 이쁜 참한 처자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 부인 만들어 줄 테니 해줘라, 좀 한 번만 해줘라. 이렇게 간단하게 딜을 끝내고 힘노스는 오케이 하고 이제 화답했습니다. 자, 헤라가 진짜 완전 큰 그림 그리고 있어요. 헤라는 이제 이 벨트를 딱 차고, 그죠? 벨트 차고, 이 엣지 허리띠 이거 차고 제우스한테 갑니다. 이제 콧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홍홍홍, 여봉 홍홍, 이럽니다. 오늘 질펀한 밤 함께 보내봐용, 웃흥, 막 이렇게. 그래서 제우스를 불러냈어요. 이때 힘노스의 도움으로 제우스를 잠에 들게 했습니다. 작전대로. 자, 제우스가 잤어. 포세이돈은 제우스가 좀 무섭죠. 제우스가 자. 포세이돈은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야. 마음대로 트로이군을 휘젓고 막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스가 반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어때? 자, 제우스는 이것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이렇게 막 자기 시작해 막 침 흘리고 난리 났어. 한동안 숙면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잠에서 깨운 제우스는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전쟁터를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올림포스 산에서. 아니, 근데 자기가 자다 일어난 사이에 그리스군이 던진 돌에 맞으면서 헥토르가 닫혀있는 거야. 닫혀있는 거야. 제우스는 헤라의 미인기에 속아서 빡쳤습니다. 나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는데 헤라가 더 부추겨서 전쟁을 더 악화시켰어. 이렇게 보인 거지. 제우스는 빡쳤어. 그래서 포세이돈한테 지금 보니까 지금 포세이돈이 싸우고 있네? 기가 막힌 거지, 제우스는. 그래갖고 빨리 포세이돈한테 카톡을 보내면, 야, 너 손 떼, 너 뒤져. 형, 이건 형이지만 못 봐줘.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형, 빠지라고. 빠져. 이 얘기에 이제 포세이돈은 전쟁을 하다 말고 바다로 돌아갔어요.
제우스도 이제 화가 날 대로 났어. 헤라 때문에. 이제 전쟁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헥토르 돕기로 합니다. 제우스가 헥토르 편에 서기로 한 거야. 왜? 아킬레우스인 엄마 중에 테티스가 있어. 아킬레우스 엄마가 테티스거든. 근데 테티스가 제우스한테 했던 부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군에서 그 여자친구 뺏었잖아. 아킬레우스 여자친구. 그것 때문에 이제 아킬레우스 전쟁 안 나가면서 삐졌거든. 그걸 보고 엄마가 우리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그리스군이 적절한 보상을 해줄 때까지 트로이가 이기게 계속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었거든. 청탁을 한 거야.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야 이거. 근데 제우스가 이걸 들어준 거죠. 이제 트로이 편에 선 거야 제우스가. 자, 그리스는 이제 포세이돈의 힘으로 반격을 시작하면서 헥토르가 후퇴했어요. 근데 포세이돈이 돌아가고 헥토르는 후퇴하면서 아폴론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아폴론은 트로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폴론의 무기를 전달받아요. 그리고 다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트로이를 돕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리스에 알려집니다. 다시 도망가. 이제 밀고 가던 그리스가 다시 도망가기 시작했던 거야. 자, 트로이군은 이때 반격을 하면서 그리스의 장수 4명을 죽였고요. 결국 그리스의 함대가 있는 곳까지 쳐들어갔어요. 이걸 막기 위해 나온 그리스 장수는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빌려 입고 출동했던 파트로클로스였습니다.